제주공항에 막 도착한 34살의 미국 여성 노라 베넷. 보스턴의 고급 병원이 아닌 감귤나무가 흔들리는 작은 섬을 택한 그녀의 선택에 모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베넷 가문의 후계자이자 존스 홉킨스 신경외과 의사였던 그녀가 왜 이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을까요? 완벽만이 허락된 인생, 감정조차 금기시되던 의사의 삶을 살던 그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려. 도대체 제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노라 베넷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엘레노어 마가렛 베넷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34살까지 의사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조지 베넷은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셨어요. 그분이 진료하신 대통령만 3분이나 됩니다. 아버지 윌리엄 베넷은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셨고, 어머니 샬럿 베넷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예요. 의학계에서 베넷이라는 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제 인생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의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저는 의학 교양서를 읽었고, 친구들이 소풍을 갈 때 저는 의학박물관에 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0살 생일날이었어요.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인형이나 장난감을 받았는데 저는 인체 해부학 모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10살이니까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인형을 갖고 싶다고 울었는데 아버지가 베넷 가문의 아이가 그런 유치한 걸 갖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반에서 인기 많은 남자아이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그걸 알고는 연애는 의사에게 독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 앞에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과 후에는 병원 견학이나 의학 관련 강의를 들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저는 해부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역시 베넷 가문의 후계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칭찬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의과대학 시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성적은 항상 1등이었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2학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제시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각한 심장병이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수술 전날 밤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노라, 나 정말 무서워. 혹시 내일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시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6시간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제시카는 회복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고마워하면서 너 때문에 용기가 났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환자와 감정적으로 엮이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면 바로 다른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술이 끝나면 논문을 써야 했어요. 집에 가는 날보다 병원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펠로우가 되었을 때 저는 이미 로봇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감정은 차단하고 오직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만 환자를 대했습니다. 성공률은 높았지만 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작년 가을에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살 된 에밀리라는 소녀의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어요. 에밀리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곱슬곱슬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수술 전날 병실에 들렀을 때 그 아이가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환자와 감정적으로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종양도 깨끗이 제거했고 뇌 손상도 최소화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에밀리의 어머니에게 의학적 설명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우리 에밀리가 선생님 눈에는 정말 사람으로 보였나요? 아니면 그냥 수술해야 할 케이스 중 하나였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에밀리를 한 명의 사람으로 봤나요? 아니면 성공해야 할 수술 중 하나로만 봤나요? 솔직히 저는 에밀리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말고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과장님께 휴직계를 냈어요.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과장님은 베넷 집안 사람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베넷 가문의 이름으로만 살아왔지. 노라 베넷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요. 부모님께는 유럽에서 열리는 의학학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로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베넷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 제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제주도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푸른 바다와 감귤밭,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주도라는 섬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그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제주도까지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의사도 아니고 베넷 가문의 딸도 아닌 그냥 노라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도망쳤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람이었어요. 보스턴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조천읍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었는데 사장님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걸 알고도 계속 정겨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톤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민박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단층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제 방은 5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보스턴의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어요. 첫날 밤, 저는 그 작은 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병원 호출 소리도, 수술 스케줄도, 논문 마감일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바다 소리만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딴 감귤이 나왔어요. 평생 호텔 조식이나 간단한 샐러드만 먹던 제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웃으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몸짓으로 뭔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비싼 감귤밭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거기서 감귤 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평생 수술용 메스만 잡아봤지 감귤 따는 가위는 처음이었거든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수술실에서 느끼는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마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일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탈수 증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다리를 높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운 건데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보건지소에서 온 젊은 남자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정우 씨였어요. 물리치료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건 보통 사람 반응이 아니에요. 의사셨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작은 건강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그런 시간들이 좋아졌습니다. 정우 씨는 종종 저를 찾아와서 동네 어르신들 집에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혈압을 재어드리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드리는 일이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도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보험도 없고 면허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실 때 저는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률이나 논문 실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돕는 일이었구나 하고요. 정우 씨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상처가 있으셨어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동료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있으셨거든요. 비 오는 어느 날 정우 씨가 따뜻한 귤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산 대신에 말이에요. 그날 저희는 민박집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노라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분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34살의 말이에요. 그 이후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도 함께 했고, 주말에는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우 씨가 제게 고백을 하셨어요. 노라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상처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정우 씨를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귀기로 했어요. 34살에 처음 해보는 연애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연인이 된 후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우 씨는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를 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평생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던 제게는 구원 같은 말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 씨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머무는 민박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입덧 같은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김치찌개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계속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정우 씨가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 병원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조천읍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접수 과정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등록증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험 서류만 몇 장인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임신 테스트였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임신 6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축하해요. 노라 씨. 우리 아이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몇백 달러는 나왔을 텐데요. 그리고 간호사님이 임산부 수첩을 주시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외국인이어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정기검진도 거의 무료고 출산 지원금도 있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사가 아니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와 바닷가를 걸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요. 평생 미래를 계획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는 꿈이 생겼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 따뜻한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요. 정우 씨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마을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고, 실수를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정우 씨와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제주 시내에 나갔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악 CD도 사고 임산부용 비타민도 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박집 앞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뒤에서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자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제 어머니 샬럿 베넷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보시더니 저를 보고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노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뉴욕 병원 동료한테 들었다. 유럽 학회는 언제 갔다 온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고? 지금 감귤밭에서 애나 낳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배를 향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역시 의사셨나 봐요. 정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노라 씨의 약혼자예요. 약혼자라는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약혼자. 노라, 정신이 나갔니? 하버드를 나와서 존스 홉킨스에서 일하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받고도 어머니는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드시더니 너무 맵다고 하시면서 물을 찾으셨습니다. 노라야, 이런 곳에서 뭘 배운다는 거니? 내 재능을 이렇게 낭비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환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을 본다고. 의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그때 정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노라 씨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노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감사해 하십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어요. 무허가로 진료를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미국에서는 면허 취소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였어요. 이틀째 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치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른쪽 어금니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시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통제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열도 나고 계시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말씀하시길 조천읍에 24시간 응급치과가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어요. 한국 병원을 어떻게 믿어?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받겠어.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따라오셨습니다. 밤 11시에 치과에 도착했는데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계셨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니까 여권을 보여드렸더니 바로 접수를 해주시더라고요. 대기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엑스레이도 찍어주셨어요. 사랑니 주변이 염증을 일으켰네요. 항생제 처방해드리고 내일 낮에 다시 오셔서 발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응급처치와 소염제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치료가 끝나고 수납창고에 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총 진료비가 85,000원이었거든요. 미국 돈으로 $65 정도였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예약도 없이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주사도 맞았는데 간호사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분도 응급치료는 이 정도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은 의료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미국에서 이런 치료받으면 최소 $500는 나올 텐데.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여기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나라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음 날 어머니는 사랑니를 뽑으러 다시 치과에 가셨어요. 이번에도 친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도 7만 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항생제와 진통제 값도 10,000원이 채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받으면 $1,000는 넘게 나올 건데
여기서는 총 10만 원도 안 되네. 그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가 정우 씨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도 지켜보셨어요. 어느 날 오후 저희가 80대 할아버지의 혈압을 재어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도 따라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다친 다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직접 다리를 만져보셨습니다. 이건 오래된 골절 후유증이네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라야,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엄마, 의사라는 건 기술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 며칠 더 지나서 어머니는 마을 아이들과 제가 함께 노는 모습을 우연히 보셨어요. 아이들이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아기가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간단한 건강 상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병균이 없어져요.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질문을 쏟아낼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알려주는 것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웃던 적이 있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시는 거구나 하고요. 마지막 날 밤, 어머니와 저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라야,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다. 베넷 가문의 명예만 생각하고 정작 내 딸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어. 엄마, 그리고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니 정말 놀랍더라. 의사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의학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치과 하나 가기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여기서는 외국인인 내가 응급실에 가도 이렇게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더라.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 가문의 이름보다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우 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해요. 그리고 베넷 가문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노라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배웅할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노라야, 가끔 연락해. 그리고 손자 낳으면 보러 올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정우 씨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마을에서 계속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주 보건소에 찾아가서 외국의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단기 연수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도 의료 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정식 면허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과정의 연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보건 정책, 그리고 지역 사회 의료 서비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방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프로그램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받으면서 저는 정우 씨와 결혼 준비도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조천읍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임신 중이라 배가 나온 제게 맞는 한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나서서 특별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노라가 제일 예뻐 보이게 해야지.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정말 고마웠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꽃을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주셨어요. 10살부터 90살까지 온 마을이 축복해주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어로 주례를 해주셨는데 정우 씨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노라 씨, 정우 씨와 함께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시면서 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결혼 후 저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돌담집으로 이사했어요. 정우 씨가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감귤나무와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마을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혈압관리법, 당뇨 예방, 낙상 방지 운동 등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정우 씨가 통역을 해줬는데 점점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노라가 우리말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금요일에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열었어요. 손 씻기의 중요성, 올바른 이닦기 방법, 균형 잡힌 식사의 필요성 등을 재미있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라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2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폐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에밀리가 생각났어요. 미국에서 제가 수술했던 그 아이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저는 그 꿈을 들어주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말 좋은 꿈이야.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깜짝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주도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손자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여유로운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습니다. 노라야, 엄마가 한국어 공부를 좀 해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순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시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이 한국말 하시네. 우리 노라 정말 좋은 분하고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 한 달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가 하는 일들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어요. 건강 강좌에도 참석하시고 아이들 건강교실도 구경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감동받으신 건 마을 어르신들의 정기 건강검진 시스템이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마을로 찾아와서 검진을 해주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게 진짜 공공의료구나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꿈꿔왔는데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노라야, 엄마가 손자 받을 때 옆에 있어도 될까? 저는 너무 기뻤어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순산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와 정우 씨, 그리고 어머니가 모두 울었어요. 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정우 씨가 대답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이하늘, 영어 이름으로는 스카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하늘처럼 자유롭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머니가 손자를 안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테니까. 하늘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저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이제야 안다. 의사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존재라는 걸. 완벽한 수술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한국에서 나는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났다. 베넷 가문의 딸이 아니라 노라라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늘이의 엄마로, 정우의 아내로, 이 마을의 건강지키니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금 저는 제주 보건소의 외국인 의료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동시에 마을에서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가끔 미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올 때면 저는 통역과 안내를 해드려요.
그들이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도 저보다 훨씬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사람을 돌보는 이 나라에서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